그래서 296페이지 보시면 거기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있는데요. 거기 위에 빈 공간에다가 이거 2장짜리 나눠 드린 거에 있긴 있습니다. 외우기는 아마 다음 주에 외울 건데 요거 하나만 적어 주세요.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그래서 요게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걸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 가액과 세. 그래서 교재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안 보는데 교재 저기 잠시만요. 여기 뒤쪽에 있구나. 맞다. 31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거 적으시고 31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14페이지 보시면 진한 테두리 있죠. 진한 테두리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시험 때에는 이거 종류를 물어봐요. 쉽게 나오면. 그래서 종류를 외우셔야 되고요. 종류에서 시험 문제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만 작성이죠. 앞 글자가. 그래서 여기에 공급 연월일이라고 자주 나옵니다. 정답으로. 왜냐면 다 처음에 작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공급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작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뭘로 잘 나온다고요? 공급 연월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왜 설명드렸냐면 거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식이라고 있어요. 뭐의 공급식이요? 재화의 공급식이. 이게 이거랑 관련된 거거든요. 작성 연월일. 왜냐면 공급식이라는 게 언제 공급했냐, 몇 월 며칠 날 공급했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부가가치세는 이 날짜가 중요하냐면, 작성 연월일이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신고는 4월 25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이날 거래를 했어요. 3월 31일 날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죠. 왜냐면 날짜 하루만 바꾸면 세금을 3개월 후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돈 가지고 사업하는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라고 아예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 지정을 안 해주면은 장난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장난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금 안 내고 싶어. 그 다음에 내야 돼. 그러면은 기왕이면 빨리 내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죠. 왜요? 늦게 내면은 내가 이 돈 가지고 더 불릴 수도 있잖아요. 장사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 놓은 거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현금 외상 할부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파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돈 주는 거, 카드가 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부의 뜻은 2회 이상 나누는 게 할부예요. 한 번 나누는 게 할부 아닙니다. 몇 번 이상 나눠야 할부라고요? 2회 이상. 그거를 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마트 가죠. 그럼 마트 가서 물건 사갖고 물건 올려놓으면은 거기 캐셔분이 찍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받죠. 네, 그러면 받으면 받았을 때부터 그거는 내 거죠. 그거를 인도 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화가 뭐 되었을 때요? 인도 되었을 때 이 물건은 누구께 된다? 내게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셔분한테 드리면은 그 캐셔분이 나한테 주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 이게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묶을 거예요. 거기 2번하고 4번 있으실 겁니다. 그 두 개는 묶어서 볼게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라고 있고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래서 얘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러니까 이걸 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정하는 거라고요? 뭐 받으시려고? 세금 받으시려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딴 건 몰라도 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 다음에 할부의 뜻은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몇 회 이상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2회 이상 나누어서 내는 걸 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시불은 할부 아니에요. 맞죠? 네, 일시불은 한 번은 내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장기라는 게 1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물건 살 때 1년 넘게 할부할까요? 네, 비싸니까. 네. 그래서 비싸면은 내가 한 번에 돈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12개월 이렇게 할부 잘 안 하잖아요. 맞죠? 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길게 하는 할부가 에어컨 샀을 때. 네, 에어컨은 좀 가격이 나가니까 요거는 1년 넘게 할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날짜 정해놓죠. 몇 월 며칠 날 뭐 하겠다? 돈 주겠다. 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금액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클 때. 그리고 기간이 뭐 한 거죠? 1년 넘어가니까 긴 거죠. 얘도 똑같아요. 완성도 기준 지급은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완성도 기준 지급은 언제 사용하냐면 건물 지을 때. 그러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건물 지으려면 돈 많이 들죠. 그리고 기간이 몇 년 넘게 걸리죠? 일반적으로 1년 넘게 걸리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싸. 그 다음에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 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는 말뜻 그대로 중간에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지급한다고요?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왜 한 번에 안 주고 중간에 줄까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기간이 뭐하니까? 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금액이 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클 때. 그래서 이거는 돈 받기로 했을 때 세금 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걷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금액이 크고 기간이 뭐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받을 때마다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떠면 안 되냐면 만약에 10억짜리 거래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뭐 짓기로 했어요? 건물. 그래서 지금 완성도 기준 지급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계약금으로 1억 줬어요. 그 다음에 30% 완성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70% 완성되면 3억 줄게. 100% 완성하면 나머지 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할까요? 안 할까요? 거래하겠죠. 왜냐면 한 번에 다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사기 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요 한 번에 다 주면 위험해요. 맞죠? 이 사람 믿을 수 있대.
돈만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될런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돈 때문에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악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냐면 10억짜리면 부가세만 여기에 10%잖아요. 그러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너 10억짜리 건물 짓기로 했잖아. 10억 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라는 건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받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기간이 길고 금액이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돈 받기로 정해진 날에 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요. 저기 5번 가공. 가공의 경우는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가공이라는 걸 합니다. 맞죠? 네, 가공을 하는데 가공되면은 물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물건 가지고 왔을 때 돈 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은 거래처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지금 가공 다 끝났어요. 돈 주세요. 이렇게 연락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그거 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공 끝났다 그래갖고 물건 받았는데 물건이 엉망이야. 그러면 AS 해달라 그래야 되죠. 근데 내가 이미 물건 값 줬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돌변해요. AS 값 주시면 고쳐줄게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돈은 확인 다 하고 가장 언제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금액이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5만원이야. 5만원 미리 달래. 5만원 줄 수 있죠. 왜냐면 잘못되더라도 내가 입는 피해는 뭐하니까? 적으니까. 근데 500만원, 5천만원이야. 만약에 5천만원이야. 5천만원 미리 줬어요. 근데 개판으로 만들어 갖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ASB 내놓으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공이든 뭐든 내가 완제품을 보고 괜찮았을 때 마지막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사건 사고 터진 것도 이것도 뉴스에 몇 번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캠핑카. 예, 우리나라에서 그 캠핑카 업체로 거의 1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사기쳤잖아요. 예. 그리고 물건 나가지도 않은데 돈 먼저 주시면은 먼저 만들어서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소비자들은 빨리 받고 싶잖아요. 왜냐면 캠핑카야. 꿈에 차잖아요. 솔직히. 캠핑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밀린 돈이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조심한다고 되나요? 예. 한국 사람들은 또 은근 또 사람들이 좋아갖고 또 맘약한 사람들은 또 빨리 준다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요번에 좀 사건 사고가 터지긴 했죠. 그 다음에 거기 의제. 예, 의제는 진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 건 저기 좀 봐주세요. 폐업. 폐업하면 폐업하는 때예요. 시험 문제 막 이렇게 나옵니다. 폐업일 이유. 폐업하면 끝이에요. 폐업일 이후에 뭘 하든 국가에서는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폐업하면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폐업하면은 뭐 하는 때까지만 국가에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폐업할 때까지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요것도 종종 나옵니다. 무인 판매기 자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체하는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자판기 사업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내 자판기에서 물건 빼가겠죠. 맞죠? 그러면 물건을 빼시려면 뭐를 넣으셔야 돼요? 돈 넣어야 빼지잖아요. 그냥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넣어서 물건을 가져가셨어. 근데 그때 매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자판기 사업을 하면 뭐 정해놓고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그 자판기에서 뭐 꺼내죠? 돈 꺼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돈 받았으니까 뭐 낼 수 있다? 세금 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건 세무 2급 때 외울 건데요. 거기 보시면 9번에 선적이라고 있어요. 9번에 뭐라고 있으세요? 선적. 딴 건 몰라도 선적의 뜻은 아셔야 됩니다. 선적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수출은 선적일이에요. 수출은 선적일인데 선적이 뭐 하는 거냐면 배에다가 배에 실는 것. 실는 배에 뭐라 그래야 되나? 요건 선적은 배 관련된 거고 거기 기적이라고 있죠? 기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적은 비행기예요. 자, 배에 실으면 선적. 그다음에 비행기에 실으면 뭐요? 기적. 근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물건 뭐 하려고 싣는 거예요? 수출하려고. 근데 이제 배에 실으면 선적한다라고 하고 비행기에 실으면 기적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실어야만 뭐 할 수 있죠? 수출할 수 있죠. 그거 좀 봐두세요. 근데 이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선적만 외울 거예요. 저희 시험에는 기적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용역의 공급식이라고 297페이지 보시면은요. 297페이지에서는 저기 좀 봐주세요. 저기 특수한 경우. 뭐한 경우요? 특수한 경우. 그래서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특수한 경우. 그리고 296페이지에 있는 건 별도로 외우지는 않는데 시험에는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시험에 종종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식이 첫 번째 보시면 간주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무슨 임대료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전산세무 2급 4월 달에 할 때 좀 자주 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뭐냐면 간주 임대료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내용 뉴스나 이런 쪽에 많이 나올 건데요. 뭐 많이 나올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노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시면은 임차를 하죠.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사업을. 그럼 임대사업을 할 때 보증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뭐 1000에 100이야.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얼마예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이런 쪽에 개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의 뜻이 뭐냐면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자 일할 필요 없잖아요. 은행에 돈만 넣으면 주시죠. 그 다음에 배당 주식 관련된 거. 주식도 일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일이에요? 그냥 이러고 있고 숫자만 보죠. 타이밍 맞춰서 팔고. 이건 솔직히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표적으로 임대. 이것도 노동력이 필요 없잖아요. 돈 주고 사기만 하고 빌려만 주면 뭐 받을 수 있어요? 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코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떠드느니 불로소득이 있으면 나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소득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운도 좀 쫓아오긴 해야 돼요. 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운도 실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불로소득 관련돼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100원이라도 더 내려고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로소득으로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루 진짜 죽어라고 일했더니 20만 원 벌었어. 그래갖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1000만 원 모았어. 그러면 일단 뿌듯하죠. 근데 친구는 만나갖고 대화하는데 얘는 집 사서 1억 벌었대.
근데 나는 일해서 얼마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지 않다, 일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만큼 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많긴 했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런 운이나 타이밍이 올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들한테 이제 앞으로 당할 일만 남았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설마 40대, 50대, 60대, 70대가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투자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되게 소극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IMF 겪었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를 때도 있지만 부동산이 뭐 할 때도 있다?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예. 그 타이밍에 집 갖고 있으면은요, 부부싸움하고요, 이혼하고요, 가족도 가족으로 안 보여요. 왜냐면 얘가 사라 그랬어. 동생이 만약에. 내가 샀어. 돈 벌었어. 그러면 좋은 동생입니다. 맞죠? 근데 돈 잃었어. 그러면 나쁜 동생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이쪽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시려고 노력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게 아니고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올해 이자율 몇 프로? 그러면 그 이자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10%의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걷는 이유는 무슨 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 그래서 얘가 사람들이 이쪽에 지금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과거보다는. 근데 가면 갈수록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질 거예요. 왜냐면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놀면서 돈 번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 있어. 저 잘하는 거 있어요. 노는 거요. 노는 건 저도 잘해요. 네. 근데 놀 때 걱정이 돼서 잘 못 노는 거지. 네. 오늘 왕창 썼어.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이런 게 아직 걱정되는 나이니까. 근데 20대 분들은 없죠. 그런 게 아직은. 왜냐면 아직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동도 20대, 30대 때나 하는 거지. 4자 들어가면요. 할 수 있는 게 가면 갈수록 돈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왜냐면 노후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녀도 있으면은 자녀 나중에 결혼을 시키던가 뒷바라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긴 했으니까. 풍족하게는 못 해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를 못 써요. 덜 써요. 근데 20대 때는 아직 부모님이 용돈 주셔. 아니면 내가 벌어서 지금 당장 써도 앞으로 벌 나이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행동이 조금씩 축소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노후 고민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 노후 준비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안 되어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왜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세금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건물주 되시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더 나올 거예요. 그게 요 무슨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그러면 가짜입니다. 이거 임대료 아니고 보증금에 대한 뭐라고요? 이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용역을 선불 또는 뭘로 줄 때요? 후불. 선불 또는 후불. 이게 뭐냐면 솔직히 이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장담하는데 후불로 준다 그러면 다 도망갈걸요? 6개월 후에 주세요. 5개월 28일 되면은 집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후불은 많지 않지만 요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집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 그러면 거기 이제 인부분들 있잖아요. 인부분들 막 뭐 6개월, 1년 정도는 일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아파트 건설회사나 그런 데에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치를 미리 줘버려요. 여기에서 이 사람도 6개월 동안 살 거니까 6개월 동안 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 숙소 제공하는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선불로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3개월치를 선불로 받았어요. 근데 날짜가
3월부터 5월까지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월은 일기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은 일기 뭐예요? 확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세 달치를 다 세금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3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4월 달에 건설이 취소됐다고 임차료 다시 내놓으래.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안 살 거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종료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날짜에 맞춰서 하는데 두 개 다 특수 케이스잖아요. 특수 케이스일 때는 거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3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 거는 6월 30이 되는 거예요. 이날 안 받았어도.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해당되는 날짜에 대해서 뭐만 거두시면 돼요? 세금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이거 날짜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먼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날짜는 그냥 끝나는 날짜로 뭐 하자. 왜냐면 끝나는 날짜로 하나, 시작하는 날짜로 하나, 국가 입장에선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는 날짜로 할 수 없는 거는 갑자기 5월달 것만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마지막 날짜로 해서 뭐 내시라? 세금 내시라. 그래서 나중에 꼭 이거 내는 삶을 사십시오. 간주임대료 내는 삶을 살면 나는 뭐예요? 건물주예요. 사람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요번에 대통령 되신 분도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냥 검찰총장 하다 끝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또 알아요? 미국 슈퍼볼인가 그거를 샀는데 1등이 될지. 거기는 거의 천억 단위잖아요. 1등 되면 막 조 단위도 나올 때 있고. 근데 거기 워낙 금액이 크니까 꼭 당첨되면 경찰 대동하에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은 뭐가 있어요? 총 있잖아요. 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경찰 대동하에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조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영세율만 보고, 영세율과 면세 있는데 요거는 중요해서 내일 한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99페이지에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교재는 꼭 안 보셔도 되세요. 앞에만 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영세는 돌려줘요. 우리가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 환자가 도로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급해준다. 그 다음에 면세는 환급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세법에서 원래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나오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자 되면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럼 연말정산 했을 때 마지막에 서류 다 끝난 거 보여주거든요. 제일 밑에만 보면 돼요. 제일 밑에 마이너스 뜨면은 돌려받는 거고요. 플러스 뜨면은 내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일할 때 거기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했는데 팀장님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환급 말고 내는 게 좋대요. 왜냐면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세법 구조상. 그래서 자기는 내는 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돌려받는 게 기분은 어때요? 좋긴 하죠. 당연히 나가는 것보단 들어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영세율은 주로 요거 관련되는 거예요. 수출. 그래서 뭐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여기 환급 가능한데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줍니다. 15일 이내에 돌려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 줘요, 안 줘요?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세율도 0%고 마이너스 나오면은 빨리빨리 돌려줘요.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내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수출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은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초반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요해.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 대기업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벌어들이는 돈이 틀리잖아요. 대기업 하나가 벌어들이는 거는요. 중소기업 몇천 개, 몇만 개가 벌어들이는 금액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가 잘 되는 게 더 많이 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모든 정권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삼성 수출하는 거 어마무시하잖아요. 현대도 수출하는 거 어때요?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그쪽 관련돼서 이제 국가에서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면세는 이건 내일 얘기할 건데 역진성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진성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역진성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공정하다라고 봅니다. 뭘 공정하다라고 보냐면 내가 사나 제가 사나 똑같은 금액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정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공정성과 관련돼서 봤을 때에는 그 말이 맞는데 세법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100만 원 버는데 쟤는 1000만 원 벌어. 근데 가격은 똑같아. 그러면 세법에서 봤을 때에는 불공정한 거예요. 그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왜냐면 세법은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너 많이 벌어? 너 세금 많이 내. 너 적게 벌어? 너 세금 적게 내.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잠깐 쉬고 계신 분이나 똑같은 물건을 샀을 때의 가격이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내는 세금도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면세제도인데 요건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습니다. 근데 면세라는 건 세금을 면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받는 거예요? 계산서. 그래서 면세사업자한테는 가셔서 세금 계산서 달라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뭐 받았죠? 면제받았죠. 그래서 세금이 없는 뭘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그래서 실무에서 이 계산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꽃집이에요. 왜냐면 회사 가시면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래 화환 보내고 꽃집에 전화해갖고 돈 입금했어요. 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배운 사람이 되는 거고 돈 넣었어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선 계산서 주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좀 공부를 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거래처하고 거래하다 보면 계산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달라 그러면 돼요? 계산서 달라 그러면 돼요. 처음부터 뭐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몰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쪽에서 나한테 계산서 주네 그러면 다음부터 뭐 달라 그러면 돼요? 계산서 주세요. 왜냐면 아 이거는 면세사업자인가 보다. 세금 계산서 받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달라 그러면 돼요? 세금 계산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왜냐면 이거는 품목별로 아예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팔어 너네는 면세야.
이거 팔어 너네는 과세야. 이렇게 국가에서 아예 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 면세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면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면세가 될 수도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뭐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계산서 주세요.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래할 때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 받아요.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어요. 면세 사업자, 과세, 그 일반 과세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확인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종종 이런 분 있어요. 앞뒤 꽉 막히신 분. 거래처 중에 이런 데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어떤 상황이 오냐면 우리 계산서밖에 못 주잖아요. 죽어도 세금 계산서 달래. 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안 먹혀요. 그러면 진짜 머리 아파요. 네. 막 전화해갖고 막 자기 무시하냐는 둥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 있어요. 일명 앞뒤 꽉 막히신 분. 네. 그럼 그런 거래처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꼭 그런 거래처가 우리 회사 거 또 많이 사주는데요. 꼭 보면. 네,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뭐.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수밖에. 그래서 요거는 내일 한번 더 볼게요. 왜냐면 영세율과 면세 시험에 좀 잘 나와서. 그래서 마무리.